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유난히 운이 따르지 않을까? 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히는 이유.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곁에서 흘러오는 법이라는 걸요. 바다는 배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만 가라앉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구멍을 낼 때 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운을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게 하는 사람입니까? 젊은 시절 나는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진짜 인생의 절반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고, 같은 어려움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에 버틸 힘이 생기기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더군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의 뜻이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운은 선택이다. 당신이 누구를 곁에 두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길이 열린다. 혼자 가면 막히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 말 속에는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조용히 그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엔 늘 따뜻한 공기, 진심의 대화, 그리고 믿음을 주는 말이 흘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당신의 말은 어떤 향기를 남겼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운이란 그런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은 실력이 만든 기회 위에 사람이 머물러 주는 바람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신용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운도 함께 떠납니다. 운이 붙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바로 그 신용의 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운은 언제나 그런 사람 곁에 머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신용이 왜 인생의 첫 번째 운의 열쇠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에게는 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당신의 말에는 지금 얼마나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운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신용이 있는 사람 곁입니다. 신용이란 단순히 돈을 갚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세상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격의 증명서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자본도 인맥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원칙만은 세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 단순한 원칙이 나를 끝까지 살렸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약속을 깨세요. 이건 손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결국 나는 약속을 지켰고 그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은 더 많이 모였고 기회와 돈, 그리고 운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운은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의 선택, 작은 약속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말의 무게감.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운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이 너무 가볍습니다. SNS에서 수많은 약속이 쉽게 흘러가고 괜찮아요, 믿어요라는 말조차 의례적인 인사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진짜 운명은 가벼운 말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젊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합니까? 운은 신용의 향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가벼운 말과 거짓된 약속 위에서는 결코 행운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용이란 다시 신뢰받을 자격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거짓으로 무너진 신용은 10번의 미소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진심은 결국 시간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일관된 태도를 기억합니다. 나는 한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하루에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다. 그만큼 신용은 섬세하고 동시에 강력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의 공기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과장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안심합니다. 그 안심이 바로 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가볍게 흘러가 버린 약속의 잔해 속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신뢰로 남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운은 신용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을 지킬 때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따라오고 그리고 운이 당신의 곁에 머무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용을 단단히 지켜주는 두 번째 힘, 따뜻함, 온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이 사람을 붙잡는 첫 번째 열쇠라면 따뜻함은 그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는 두 번째 힘입니다. 신용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힘이라면 그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은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마음의 온도, 즉 배려의 기술입니다. 나는 평생 현장을 돌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능력 있는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늘 주변에 사람이 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혼자였습니다. 그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공장이 어려워서 모두가 긴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 직원이 홀로 남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나는 그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마음은 식지 말자.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음료 하나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전해지는 진심의 온도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온기를 먹고 자란다. 돈보다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보다 먼저 따뜻함이 있어야 조직이 오래갑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감정적인 친절과 다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혹은 상처가 될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마음의 순서가 바로 품격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이 말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그 정도도 못했어요. 이 말은 사람을 꺾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신뢰를 심고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히 세우며 그 관계 속에서 운이 피어납니다. 운이란 결국 따뜻함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눈이야말로 운을 부르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동료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바뀌고 당신의 운도 함께 바뀔 것입니다. 인생에서 따뜻함은 신용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신용이 신뢰의 뿌리라면 따뜻함은 그 뿌리에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운의 자석은 따뜻함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 간시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운은 머물고 복이 자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사가 왜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밝은 공기가 돌고 그 밝음이 바로 운의 파동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운을 머물게 하는 마음의 자석이자 인생의 공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곁에는 복도, 사람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감사는 겸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후에 오히려 거만해집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결과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운의 흐름도 함께 끊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진 마음엔 운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감사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전해져야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수고했어. 덕분이야.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 짧은 문장 세 개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의 공기를 바꾸며 운의 방향을 다시 당신 쪽으로 돌립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한 신입사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죠.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온도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조직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공기가 부드럽고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조직은 냉각됩니다. 서로의 노력이 당연해지고 수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운도 떠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감사 한마디에 무너진 기운이 다시 일어서고 칭찬 한마디에 식었던 열정이 다시 피어납니다. 감사는 운을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마칠 때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의 말을 했는가? 내 입에서 덕분이야라는 말이 나왔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신용이 운의 뿌리라면
따뜻함은 그 줄기, 그리고 감사는 그 줄기 끝에 피는 잎사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인생이라는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로 마음을 다듬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 표현은 바로 미소, 즉 웃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웃는 얼굴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지, 그리고 왜 웃을 일이 없을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을 바꾸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한 번의 미소다. 사람의 운을 바꾸는 건 거대한 성공도 기도의 힘도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미소,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운이 깃든다. 그건 단순히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은 막히고 거래처는 떠나고 모두가 얼굴이 굳어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어떻게든 됩니다. 그 말에는 근거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밝게 웃었죠. 그 미소 하나에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따냈고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걸. 찡그린 얼굴은 벽을 만들지만 미소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웃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그 따뜻한 기운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IMF 시절 많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있었다는 것.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켰고 그 믿음이 조직을 다시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는다. 하지만 인생은 그 반대입니다.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깁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큰 소리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 한 번의 미소가 옆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웃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한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웃는 사람, 그 웃음은 허세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믿음이 웃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서 10초만 미소 지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풀고 주변의 공기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 방향까지 바꿀 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 상태이자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첫 신호입니다. 한 번의 미소가 대화의 문을 열고 한 번의 웃음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은 마음을 닫은 얼굴입니다. 미소를 지은 얼굴은 가능성을 여는 얼굴입니다. 운은 그런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웃음은 운을 부르는 문을 여는 암호다. 웃을 이유를 기다리지 말고 웃을 힘이 있을 때 세상을 먼저 밝히십시오. 세상은 그 미소를 반드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웃음 다음 단계, 즉 진짜 인연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뒤에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한 발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당신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내는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인연은 한 발 뒤가 아니라 한 발 옆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따르는 건 복종이고 옆에서 걷는 건 존중과 신뢰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닿고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부와 동료를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필요할 때 조용히 믿어주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동반자입니다. 한 직원이 내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제 아내는 늘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 있나?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같은 방향을 본 적 있나? 그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함을 이해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는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을 때 만들어집니다. 너무 앞서가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너무 뒤처지면 마음에 거리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언제나 나란히 걷는 자리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건 위로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이 있다는 표시차 한다 였습니다. 그 한 발 옆에 서 있는 존재는 때로는 방패가 되어 바람을 막고 때로는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며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존중이 쌓이고 서로를 믿는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비로소 진짜 동반자가 됩니다. 말로 10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한 걸음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옆에서 그렇게 걸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또한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한 발 옆에 선다는 것이 단순히 따뜻하기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진짜 동반자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은 언제나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성장시키는 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마음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감싸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해주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힘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 또 하나는 단호함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관계는 무르고 단호하기만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이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내 공장에서 한 직원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계 한 대가 멈추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났죠. 누구라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나? 이번 일은 네가 책임질 수 있겠나? 그 직원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날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밤을 새워 고장을 고쳤고 그 뒤로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단호함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상대의 가능성을 믿기에 기준을 세워주는 것. 그게 진짜 단호함입니다. 진짜 따뜻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감싸주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쇠도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온기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보다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한 문장이 상대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할 줄 압니다. 그 단호함은 차가운 냉정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따뜻함도 결국 위선이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감싸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좋은 인연은 서로를 편하게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때로는 믿음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관계. 그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따뜻함이 만든 신뢰 위에 단호함이 세운 기준으로 완성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곁에 운도 머물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단호한 말을 건넨 적 있습니까?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울림으로 전해졌습니까? 따뜻함과 단호함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줄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단호해질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운의 흐름을 다시 이어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따뜻함과 단호함을 품격 있게 드러내는 인생의 마지막 열쇠, 말의 품격 야누이끼, 즉 예의와 언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운은 결국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난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습관, 그리고 수준이 고스란히 담긴 거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공기의 온도도, 사람의 마음도, 인생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한 번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의 아내가 잠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남편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존중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한마디가 저 가정의 품격이구나. 예의 바른 말은 사람을 높인다. 그건 상대를 억지로 세우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분은 이런 점이 참 훌륭하죠.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습니다.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능력을 열고 감사의 한마디는 인연을 단단히 묶습니다. 반대로 비난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실로 쉐르르웨를 무너뜨립니다. 말은 운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세워라. 그게 회사를 세우는 일이다. 욕 한마디는 마음을 닫게 하지만 격려의 한마디는 가능성을 엽니다. 신뢰는 돈보다 오래 가며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은 결국 품격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합니다. 비난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무심히 던진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그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남겼는가? 내 말 속에 따뜻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날카로움이 있었는가? 혹시 오늘 당신의 말에 날이 서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 마디를 꼭 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공기를 바꾸며 운의 흐름까지 새롭게 합니다. 예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결국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연습,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운을 부르는 6가지 열쇠를 배웠습니다. 신용, 따뜻함, 감사, 웃음, 한 발 옆, 그리고 단호함.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가치를 하루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6가지를 일상 속에서 길러내는 7일 루틴 실천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을 불러들이는 6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신용, 따뜻함, 감사, 웃음, 한 발 옆, 그리고 단호함. 이 6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단단히 세우는 하루의 습관입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 속에서 천천히 불러들이는 손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전하겠습니다. 1일차, 신용을 세우는 날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키는 순간 당신의 신용이 자라고 마음의 중심이 세워집니다. 2일차, 따뜻함을 나누는 날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요. 힘내요. 이 짧은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3일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 당신 곁의 사람에게 말하세요. 덕분이에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고 당신의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일차, 웃음을 연습하는 날 거울 앞에서 10초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미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에너지가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5일차, 한 발 옆에서 걷는 날 가족, 동료, 친구 중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판 대신 공감으로 대화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6일차, 따뜻하지만 단호한 기준을 세우는 날 오늘 하루 무조건적인 양보 대신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기준을 세워보세요. 진짜 온기는 단호함 위에 피어납니다. 7일차,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하는 날 하루 동안 비난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해보세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운도 바뀝니다. 말은 인생의 스티어링 휠, 즉 운명의 방향을 잡는 손잡이입니다. 이 7일을 실천하면 당신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운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7일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말과 표정은 따뜻한가? 감사의 말이 내 일상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 보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습관이 만들어낸 삶의 향기입니다.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 좋은 인연이 머물고 복이 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모든 운의 시작이자 끝,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 나는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의 기초가 약하면 들어온 운도 금세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 공간을 만들 때 찾아온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용, 따뜻함, 감사, 웃음, 단호함, 그리고 예의. 이 6가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머물렀습니다. 그건 하늘이 내린 행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향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운을 느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그 기운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인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판단은 결코 눈에 속지 않습니다. 운은 그런 사람에게만 길을 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묻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장하고 성공하며 운을 붙잡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해봤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도전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믿는 신념의 문장입니다. 운이란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의 온도를 바꾸고 운이 조용히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결국 서로가 옆에서 지켜주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 복이고 그 복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당신이라면 이제 단순히 좋은 사람을 찾는 법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머물게 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 한 미소, 한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결론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